시험에 나온 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439페이지를 오시면은 직무 스트레스와 완충 요인과 관련하여서 논술의 시험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와 완충 요인. 또 이번 시험 말고 한 3년 전인가? 경기도에서요. 나중에 이제 즉답형 한 다음에 그냥 막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경기도는 즉답형 끝나고도 그냥 그 앉아 있으신 채점가들이 그냥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세 문제 그냥 물어보거든요.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반드시 점수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그 해는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이렇게. 유치원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뭐 독서로 풀 겁니다. 막 술 한잔 하겠으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독서로 풀 거면 음악 감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저는 유아들하고 있는 게 힐링이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도 뭐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경기도 또 시험에서 그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거 질문하셔갖고 이렇게 하고 대답하고 나와갖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이런 질문했는데 제가 민원 많이 받게 생겼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원 받게 생겼나요? 했는데 합격은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맨 끝에 질문은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게 시간 남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경기도는 뒤에 좀 물어보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태도나 자세 같은 거 보는 거니까 이렇게 긴장 안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이제 439페이지 오세요. 직무 스트레스라는 것은 보세요. 직무 스트레스는 아주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좋죠. 우리도 공부할 때 조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열심히 하지. 스트레스 하나도 없으면은 너무 마음 편하면은 공부 안 하게 되잖아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한 글자라도 보고 자야지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긴장감을 주고 성취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주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장기간으로 겪게 되면 심신을 소진시켜서 무기력하게 되니까 이건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무기력하게 되면은 유아들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도 무기력하게 되고 흥미가 없어지면은 유아 교육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2번을 보세요.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밑줄에 볼까요? 긴장, 좌절, 불안, 분노와 의기소침과 같은 불쾌한 정서인데 내가 좀 몸이 건강하면은 약간의 불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몸도 조금 힘들고 장기간에 걸쳐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일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스트레스는 정서나 심리적 측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체 증상 대부분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 막 여드름이라던가 얼굴에 막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배도 막 아프고 변비도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막 편도선도 붓고 염증도 생기고 막 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불면증도 생기고 이렇게 신체적 증상 즉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심리적 증상, 두 번째는 신체적 증상이죠. 신체적 증상은 이제 몸이 아픈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 심리적 증상은 뭐예요? 그냥 불안하고, 그죠? 불안하거나, 화가 조금만 나쁜 일 있어도 화가 바로 나거나, 심하게 긴장하거나, 이런 게 심리적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440페이지로 오실까요? 2번을 보세요. 영유아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좀 그저 예상할 수 있는 발생 요인들인데요. 첫 번째는 업무 관련 요인 힘들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볼까요? 교육 활동에 관련된 업무 수행, 일반 잡무 수행, 학급 통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업무 관련 요인들은 실제적으로 경력 교사가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초임 교사가 훨씬 많이 받을까요? 그죠. 초임 교사가 잘 할 줄 모르니까 경력 교사는 학급 통솔이 되게 쉬운데 초임 교사는 학급 통솔부터가 되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임 교사가 더 힘들 수 있고 경력 교사는 그나마 물론 힘들지만 그나마 조금 덜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문화 요인을 보시죠. 여기서 조직 문화 요인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원장하고의 인간관계,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학부모와의 긴장, 의사결정 과정, 긴장, 그다음에 유치원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을 다 원장 원감 선생님만 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 분장이 나한테만 많이 과중하고 딴 선생님들한테는 쉬운 것만 가고 그러면 화도 나고 힘들잖아요. 업무 분장, 역할 갈등 아까 우리 보셨고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화가 난다,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 괄호 보세요. 물리적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물리적 환경은 좀 불편한 유치원의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의 크기에 맞지 않은 설비, 의자도 막 교사용 의자가 아니라 막 유치원 조그만 코딱지만 의자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막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앉아있기도 싫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교수와 교재 준비 공간 부족, 교수 자료의 부족과 이용 가능성도 그다음에 약간 없고 부족한 이용 가능성이에요. 휴식 공간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편해가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적 보상 요인은 보수와 근무 여건이라던가 경력 체계, 휴가, 연수 기회 부족, 사회적 인식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시험에 나왔거든요. 우리 논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논술 시험에 선생님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은 직무 스트레스 발생 요인 2개를 시험 문제 내고 싶어요. 그럼 뭐하고 뭐 내고 싶으세요? 뭐하고 뭐? 그죠? 업무 관련 요인이랑 또 조직 문화적 요인 내고 싶죠. 물리적 환경 요인 내고 싶어요? 이거는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 이런 문제 하면은 유치원 되게 후졌다 막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보수 막 월급이 너무 짜요 막 이런 거는 당연히 논술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업무 관련 요인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죠? 시험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직무 스트레스 완충 요인을 볼까요? 직무 스트레스 완충 요인은 첫 번째를 보세요. 직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있는데 적극적 대처는 제일 좋은 거는 문제 중심적 대처거든요. 근데 문제 중심적 대처는 내가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작게 하거나 하는 방법인데 문제를 없애버리거나 작게 하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없애버리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뭐 교사회의 같은 데 건의해가지고 업무 분장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얘를 그냥 깨부시는 방법이 있고 스트레스 원인을 아예 없애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내가 요만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갖고 내가 더 커져요. 이만큼 힘이 세져요. 그럼 얘가 별로 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어떤 교사 회의 같은 것으로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그죠? 전문성을 성장시켜가지고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선생님들? 스트레스의 종류가 교사회의에 건의할 만한 스트레스냐 아니면 나의 전문성 성장을 더 빨리 노력해가지고 없앨 스트레스냐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급을 통솔한다 하는 거는 학급 통솔과 관련해서는 내가
전문성을 좀 성장시켜서 통솔을 하는 게 좋잖아요. 언젠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업무 분장 같은 경우는 나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업무 분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교사 회의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얘기해서 건의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없애는 방법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중심적 대처가 그거예요,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직면에 밑줄 하시고 이를 제거하거나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드는 거는 두 가지였죠. 없애다가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커져가지고 내가 성장해가지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대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사회적 지지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 대처,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대처 방식이다. 그래서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원감님한테 혹은 원장님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극적 대처는 보세요. 정서 완화적 대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고 노력하는 대처 방식에서 영화 감상을 하거나 그죠? 영화 감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영화 감상, 등산, 술 한잔인데 술 한잔 같은 거 논술에 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등산, 영화 감상, 독서 등을 통하여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노래방 가서 막 노래 크게 부르고 논다, 막 이런 거보다는 등산, 독서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망적 사고 대처는 가장 소극적인 건데 그냥 에이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내일 가면 뭐 화 다 풀려 있겠지 뭐 내일 가면 그 문제 아이들도 이제는 반성하고 아마 내 말 잘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소극적인 대처 방식인데 이 소극적 대처는 사실은 그냥 나의 정서를 위한 거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없애거나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대처고 적극적 대처는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스트레스에 되는 그 요인을 없애거나 혹은 내가 성장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